요즘에 이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네. 여기는 뭐 다 생 투자자들만 있다고도 하지만. 네. 이제 물갈이를 좀 해야 돼. 물갈이. 하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물갈이도 좀 돼야 돼. 안녕. 안녕. 네, 물갈이. 네, 물갈이 좀 돼야 돼. 좀 있으면 이제 좀 팔아서 현금을 좀 싸. 그리고 좀 이렇게 갈아타세요. 갈아타. 희소식이 또 하나 있긴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희소식이 이제 그 세법 개정안, 이게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취득세. 세. 취득세인데 이게 이제 그 적폐들은 이제 세채 정도 넘어가 버리면 12.4%인데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 2주택으로 가자니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팔자니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줄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뭐 사고는 싶은데 취득세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좋은 게 보여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분양권만 기웃기웃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분양권은 기웃기웃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분양권은 이제 좀 됐고 PF도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야, 이제 좀. 그거 좀 들 거야. 그러면 이제 정권 만렙에 이제 입주도 늘어나고 하면은, 정권 재창출에 도움도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기축시장을 좀 이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취득세를 좀 풀어줘야지, 또 투자자들이 사팔사팔 해줘야지, 이게. 혈액이 좀 돌고. 혈액순환. 그렇죠. 실수요자들한테만 맡기니까 3,000건밖에 안 터지잖아. 그래. 평소 6,000건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고 팔고 해주는 게 이제 세금, 지방세의 원천 아닙니까? 네. 그게 또 있어야지 이제 보도블록도 좀 멀쩡한 것도 좀 깔고, 다시 깔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공인중개사도 수십만 명 아닙니까? 먹고 살고, 인테리어도 먹고 살고, 관련 산업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12.4%가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게 몇 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떠도는 걸 보니까 6%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반으로 까주겠다. 까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6% 정도면,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죠, 6%. 아싸,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짜증나지만 하나.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막 사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을 또 01 해가지고 산세 지저귀는 그런 곳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다며. 산골에. 그런 데로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건 제일 마지막에 알아서 잘 뜨니까 거기는 위에서부터 빌드업을 해야지 이제 물이 이제 낙수효과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수도권은 이제 잘 이제 빌드업 돼가지고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 또 통계라는 게 또 후행적이고 이게 좀 잘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플러스이지만 실거래가들은 다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올라가죠. 탁 이렇게 다 들어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이제 느낌이 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지. 사러 갔더니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이러는데 이제 지표로는 아직도 이제 플러스는 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는 좋지 사실. 막상 가봐 집 사러 가봐요. 지금 내리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올랐지. 그쵸? 얼마나 좋아. 실거래가를 봐야 되는데 실거래 지수를 봐야 되는데 다 이제 KB 갖고 이야기하고 R124 갖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다 보면은 이제 상승 전환이 약간 했던가 수도권은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대구도 어쩔 거야 이거. 시장이 좀 살짝 달아오르니까 또 기분이가 또 좋잖아.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갑자기 또 톡도 많아지고. 네, 마음이 딸랑딸랑합니다. 뭘 좀 사야 되겠는데 네. 막상 살라고 하면 살 것도 없고 취득세 문제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실수요자분들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서울특별시 있고 최근 3개월 내에 매매하고 전세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살짝 내려가는 게 주춤해졌죠. 네. 강남구 이런 거 눌러보면은 그쵸? 강남구 보면 주춤해졌죠. 실거래가를 싹 다 더한 거예요.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거는 그렇고 실거래 지수를 보면 실제로는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전세 같은 것도 보면은 쭉 많이 내려가다가 옆으로 살짝 기는 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큰 거지. 이제 1억씩 올랐다 그러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해볼까 하면 이제 반등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늦은 것 같고 이미 이제 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1, 2억들은 다 반등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입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대장부터 오르거든. 네. 항상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계라는 것도 알고 위계. 위계
위아래 이런 거 있잖아요. 위계도 좀 알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오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누가 또 어제 톡방에서 너무 물어보더라고. 대기업에서 저기 저 인천에 네. 제일 낙후된 지역에 입주권을 밀고 있다. 제재. 1억 미만,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밀고 있다. 대기업에서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 첩보가 있어.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장문에 또 톡 강의를 했죠. 톡으로. 하시는 게 또? 예, 요는 그거죠. 그런 데는 그 화랑일 때 들어가서 화랑일 때 나오는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거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 좋은 장에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걔는 가만히 두면 나중에 또 갈 때가 있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상승이. 지금은 갈아타기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입지 그러면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입지의 3요소가 또 교통이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리예요, 지리. 지리를 알아야 길이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막 되게 잘난 척하고 막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하지만 산을 옮길 수 없고 강을 옮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에 맞춰서 생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리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가 부자 동네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시리즈로 착착착착. 시리즈가 나올 정도입니까?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컨셉, 부동산 지리학의 컨셉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내려가고, 이제 또 남동 임해공업지역 한번 가면 또 막 한 3시간. 전라도 한번 가면 또 한 3시간. 남동 임해공업지역. 그렇지. 그 서부 경남 또 1시간. 동네마다 이제 막 30분씩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 10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되는 거, 부동산, 이게 제가 아파트 지리학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솔직해지자. 우리가 이제 여기 후랭이에 모여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 투자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부터 바꿔야 돼. 우리는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근데 맨날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은 엄청 범위가 큰 거죠. 저는 부동산 잘 몰라요. 아파트만 알지. 그치. 나는 아파트 전문가라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분류는 새 아파트, 헌 아파트, 콧 아파트, 이 3개밖에 없어요. 신축, 구축, 그 다음 콧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나중에 아파트, 쓱비루, 이런 거. 썩비르. 딱 이 4가지로 해서 구분해서 아파트를 이제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지리학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리학을 뭐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것도 없고 전공한 적도 없지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지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보니까 지리학을 아파트랑 접목한 거죠. 근데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묘하게 이게 말이 되고 재밌어요. 옛날 이야기 같이 또 이렇게 풀어서 지리학을 어떻게 아파트에 연관시킬 거냐 이런 건데, 지리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공간과 자연, 앤드 인간,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 릴레이션십.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런 거지. 사람은 발이 땅에 붙어 있죠. 네. 그래비티. 그치. 그래서 땅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의 생활이 지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땅에 붙어 있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아프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처음에 부산 같은 데 보면은 산이 되게 많잖아. 부산이잖아, 부산. 네. 이름에 부산, 산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산동네에 다 사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 어디로 가요?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조금씩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내려온 사람이 해운대. 제일 평평하잖아요. 그죠? 바닷가까지. 그렇죠. 이제 원래부터 부산은 이제 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다에 접해 있는 높은 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간척한 땅들이 옛날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왜? 무릎이 아프니까. 그렇잖아.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을 못 벌면 계속 거기 남는 거지. 그래서 그 부산항도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제 땅을 확보해요. 간척을 하면서 부산항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삼익비치도 그렇고 간척된 땅이잖아. 뭐 바다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게 삼면이 딱 바다에 튀어나오게, 네모반듯하게 나오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돼. 그리고 해운대. 거기도 보면은 다 간척한 땅이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중력 때문에 땅에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살면 무릎이 아프고요. 낮은 데 살면 무릎이 좀 덜 아파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낮은 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넓고 평평한 땅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는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그렇죠. 강남도 보면 넓고 평평한 땅에다가 대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강남은 왜 그렇게 넓고 평평한 땅에 대단지로 개발이 됐을까?
이런 의문부터 시작하면 서울이 이제 술술술 풀리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게 지리학입니다. 어쨌든 결국 사람은 지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사람 생활의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지리학이랑 관계가 매우 깊다. 매우 깊죠. 매우 깊다. 진짜. 그렇죠. 입지고 뭐고 이런 거 없어. 입지가 뭐야? 입지가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책을 10권씩 안 써도 돼. 입지는 딱 한마디로 살기 좋아? 괜찮아? 이게 입지야. 뭘 책을 10권씩 써. 그치? 간단한 거죠. 입지가 뭐예요? 살기 좋아? 괜찮아 그 동네? 괜찮아. 끝.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좀 됐어. 입지라는 거는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입지 좋은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잘 크고 그렇지 괜찮이요? 뭐 이러면 그게 이제 학군이 좋은 거고. 그렇죠. 애들도 잘 크고. 그렇죠. 그래. 밤길 무섭나? 안 무서워. 치안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입지예요. 예. 살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죠. 산동네는 살기가 힘들죠. 그죠? 그렇죠. 뭐 유모차를 끌고 가기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도 성동구는 두 군데가 있어요. 뚝섬하고 뚝섬 아닌 거하고. 뚝섬 있는데 성수동이죠. 거기는 평평하잖아요. 그죠? 평평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공장지대야. 맞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주거가 좀 열악했지.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경마장이 떠난 자리를 이명박 씨가, 또 2메가바이트 아저씨가 거기를 이제 서울공원으로 싹 바꾸면서 거기 땅을 팔아먹잖아요. 땅을 분양을 해먹어요. 분양한 데다가 이제 김수현이 집도 올라오고, 하나폴에 또 올라오고, 아코로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부영에서 부영부영한 데서 또 올리고 이러면서 거기가 트리마제도 생겨가면서 이게 부촌으로 바뀌었지. 네. 그 봐. 평평하니까. 평평하고 대단지가 올라오고 부자들이 모여 사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반면에 이제 금호동이나 옥수동 이쪽으로 가면 행당동 이런 데는 산이거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신축으로 바뀌니까, 신축발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서울 도심에 가까워. 그래서 교통으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옥수동이에요. 옥수파크리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으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인데 20억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만으로 20억을 찍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곳이죠. 대신에 유모차는 어떻게 밀어야 돼?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숄더 프레스 이렇게 밀어야 돼. 그 유모차는 스토캐인데 미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크면 애기가 어린이가 사는데 애기가 크고 하면 있겠어요? 그죠?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2년 전에 생겼어요, 그 동네에. 왜 거기는 그렇게 그럼 학군이 그렇게 잘? 그동안에 필요가 없었던 건가 보죠.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그 구청장이 항상 수건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아파트가 그렇게 있는데 왜? 땅이 없었나 보죠. 토지 확보부터 어려운 거죠. 근데 저기 성수동 쪽에는 이제 공업지대니까 공고 이런 건 있었는데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땅을 확보를 어떻게 했냐? 거기서 그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거기다 고등학교를 짓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준 거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재개발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재개발은 게 공공성이 있어.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재건축보다 좀 덜해.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돈이 많이 들죠. 학교도 내놔야지. 길도 내놔야지. 상하수도 더 정비해줘야지. 그게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거죠. 원래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덜하고, 재건축은 잘 살던 놈들이 자기들이 집만 새로 싹 지어가지고 또 두 배로 뛰어. 배 아파 안 아파? 원래부터 좋은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규제가 좀 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새 신축으로 싹 바뀌어도 거기는 다 산지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압구정동 바로 옆인데, 그쵸? 20억. 그래서 교통 하나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 지리 때문이다.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강길. 처음에 산하고 강하고 길을 봐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산강길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말랑말랑해요. 이게 웃으면서 할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워봐라. 나라 세울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두운을 타고 이렇게 쑥 이렇게 나라 세울 땅을 찾고 있는데 옆에서 기획부동산이 붙은 거야. 슉 호객들이 붙어. 호객행위 하는 거지. 저기 땅 찾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단군 할아버지가 여기 바다 이 세계는 처음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우리가. 그래서 쫓아 티가 났나 보지.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슉 갔어. 그게 태백산맥. 딱 가을이 왔는데 금수강산이야. 단풍이 촥 너무 멋있게 들어온 거지. 그래서 가격도 싸게 나왔어요. 바로 계약했어. 계약금을 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쏘고 왔다. 계약서를 딱 보여주니까 어이구 이놈아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죠. 한반도.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예쁩니까? 금수광산. 근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곰하고 호랑이밖에 없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승질사나운 고양이, 호랑이보다는 온화한 곰이 낫겠다. 곰이랑 결혼해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기획부동산에 꼬임에 녹아가지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한반도를 세웠는데 막상 세우고 보니까 어때요? 일단 그 결과가 뭐야? 동고서죠. 동쪽은 산이 겁나게 높고 서쪽은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산이 70%, 산밖에 없어. 그래서 낙엽이나 주워야지 뭐 어떡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석유 없어. 지하자 결정적이다. 지하자원 없어. 지하자원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데 특히 잘려가지고 우리는 또 북쪽은 또 가지도 못해요. 섬이야 섬. 섬이야 섬.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나라는 작지. 지하자원은 없지. 그럼 어떻게 해? 개빡세게 일해. 개빡세게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죠.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삼면이 바다니까 교육하기 좋잖아. 그래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다시 생산해가지고 다시 배로 팔아먹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선이나 이런 거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켜야 되니까 중화학공업을 어디다 해야 돼요? 중화학공업은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는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산업을 막 일으킬 때 막 서비스업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제 막 일본에서 못하는 거 이런 거 망치질하고 이런 거.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동해안하고 남해안 그 이쪽에 남동임해 공업지역, 남동임해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기획부동산에 속는 바람에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운명을 태어났고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거죠. 섬이다 섬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동쪽은 산이 높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죠. 보시면 그죠? 동쪽은 이게 보시면 산이 높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게 산맥이잖아요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이쪽이 이쪽이 제일 높죠.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근데 이쪽은 급하게 빨리 내려가겠죠 여기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천천히 이제 내려가는데 요 면적 요 안에 있는 물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서해안으로 빠져나가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낙동강만 이렇게 낙동강 요 밑에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4대강 아닙니까? 4대강.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니까 서쪽은 깎여가지고 동쪽에서 깎여가지고 이제 넓은 서쪽에는 태적평야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김포, 그다음에 평택. 호남 평야 이렇게 우리나라 3대 평야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옛날에는 이제 서쪽에는 들이 넓으니까 농업이 발달돼 있고 동쪽에는 산이 높으니까 10만이가 발달돼 있었겠죠. 강원도의 힘 이런 느낌. 그렇죠.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이 주 산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들이 다 어디에 살았다? 서쪽에 있었다. 왜? 만석군.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자들이 다 서쪽에 살았겠죠. 서쪽에. 특히 호남 평야. 그렇죠. 제일 크잖아요. 부자가 제일 많았겠죠. 그렇죠. 노비도 많아야 되고. 그죠? 남자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애가 한자가 밭전자에 힘력자잖아, 남자가.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욕하지 마. 미국 남부에도 그랬어요. 농업이 발달되는 데는 다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척박할수록 있잖아요. 그 여성을 천대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왜냐하면 남자가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근데 물산이 풍부하잖아요. 그럼 여성의 인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먹고 잘 살수록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인권이 높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1차 산업이 발달해갖고 이쪽에 서쪽에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보시면 여기 보면 다 들이잖아요. 얼마나 커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는데 그때 요즘에 이승만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그 미군정 시대에 토지를 유상 몰수한 다음에 무상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로 그 대지주들 땅을 뺏어가지고 소작농들한테 나눠주면서 소작농들한테 매년 20%씩 5년만 내면 자기 땅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작농 비율이 확 줄고 자격농이 확 늘었어요. 근데 뺏어가지고 주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공산당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왜 그랬어요? 소련에 있는 사람이 설계한 건데 이게 그 공산당들이 그 내려와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지를 얻는 방법이 공산당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그걸 나눠주는 거지. 선빵을 친 거네. 그렇지, 선빵을 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또 뺏어가지고 또 나눠주는데 조건이 더 안 좋은 거야, 미군 정부가. 그래서 지지를 많이 못 받은 거지. 그쵸? 예, 그래가지고 내 땅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거기다가 의무교육을 빵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농들이 자기 땅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기 것이 생기는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교육까지 시키는 거야. 교육까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했겠다. 글도 알겠다. 문제는 뭐냐면 땅은 좁은데 애가 10명이야. 맞아. 그치? 아이씨, 형제가 10명이야. 그쵸. 예, 우리 아버지도 10형제, 우리 엄마는 11남매. 와. 예, 40년대생들은 그래요. 그럼 명절 때 만나면 장난 아니겠네. 아, 그렇죠. 까면은 누가 이웃인지도 몰라. 누가 이웃이고. 와, 진짜 한 100명 오는 것 같아. 어릴 때.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가 삼촌인지도 모르고. 다 삼촌이야. 다 해삼촌이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자식이 10명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는 이제 막 아들한테 장자유전이잖아요. 네가 제사 지내줘야 되니까 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내줘야 되니까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네.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 어떻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형이랑 같이 농사를 지어 붙여 먹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으니까 떠나야죠. 이천 도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서울로. 서울로 막 가는 거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이제 경성이 원래 일제강점기 이전에 20만부터 출발했거든요. 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남산은 전부 다 판자촌, 금호동, 옥수동, 판자촌, 신림동, 판자촌, 달동네가 막 생기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랬답니다.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달동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만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 이제 그 남동 임해공업지역 이렇게 이제 공업을 발달시키잖아요, 여기다. 네. 이쪽을 발달시키니까 제조업이 떡상을 하는 거지. 포항에 뭐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여기 보세요. 땅이 좁잖아요. 산골짜기잖아. 여기 뭐 울산 이런 데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장을 막 때려지니까 사람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는 거지. 막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주하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농업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니까 부자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뭘 바뀌어요? 공장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의 축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공장지대 쪽으로 다 이전이 되는 거죠. 공돌이들의 시대. 그치. 울산, 포항, 창원, 부산 이쪽에다가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름, 철광석 이런 거를 대량으로 싣고 와서 바다에서 바로 내려야 돼요. 그거를 차에다 옮겨 실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운송비가 60배가 더 든대요. 육상으로 운송하는 게 바다로 운송하는 것보다 60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운송비가. 그래서 크고 무거운 것들은 다 바다에서 바로 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서해 바다는 어때요?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크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20cm밖에 안 되잖아요. 바다도 깊고. 그래서 바로바로 내려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서 쇠 녹여가지고 철 만들면 그거 이제 바로 여기 포항에서 철 만들면 배로 바로 옮겨가지고 울산에서 구부려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구부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잖아. 길은 3.5m밖에 안 되는데 막 10m, 20m짜리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엔진은 어디서 만들어? 창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울산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걸 해야 되니까 다 모여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포항부터 여순강까지. 여수, 순천 이쪽에는 이제 막 화학이 발달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랑 교육을 해야 되니까 중공이랑 소련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공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옛날에 막 그 각 지역별로 있는 공업단지라고 해야 되나?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 남동임의 공업지요. 그래서 여기는 중화학공업이 발달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박통원, 박정희라고 있었어요. 박정희 그 아저씨 그 고향이 구미거든요. 네. 구미에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태어나셨는데. 고향인데. 그치. 거기다가는 뭘 했어? 그래서 전자산업을 하는 거야. 내륙이니까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라디오를 만들면 어디다가 갖다 팔아먹어야 돼요? 라디오는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대도시에다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옆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밑으로 가면 부산, 위로 가면 서울. 그래서 구미에는 전자가 발달하는 거죠. 가벼우니까. 그 다음에 또 천안, 그 다음에 기흥, 수원 이런 데는 전부 다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는 거야. 고속도로 옆에는. 그렇게 해서 경부축을 기준으로 해서 중공업도 발달하고
중화학공업도 발달하고 그다음 전자산업도 다 몰빵돼 있으니까 일산보다 분당이 훨씬 비싸. 돈이 전부 다 경부 라인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쪽 경부 라인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제조업의 시대입니다. 그 울산이 이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